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뭐 국내 증시도 이렇게 우량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는 가파른 하방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전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차트 베이스, 월봉의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기술적인 상승 흐름은 국내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 이후에 이제 22년도에 이렇게 우행 흐름이 닿은 뒤부터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죠. 국내 증시는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거의 뭐 만 포인트 부분까지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흐름이 강한 만큼 하방 흐름도 이렇게 세게 맞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심각한 게 국내 증시와 달리 이젠 나스닥 지수는 심각한 게 미친 듯이 가파르게 가다 보니까 주봉 흐름을 봤을 때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깼을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이때 23년도 이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무너뜨린 적이 있었는데 뭐 22년도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우행 흐름이 나왔다 치지만 23년도 10월 달은 무너진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해줬거든요. 한 달 만에 바로 또 5일선이 21선을 25일선 이렇게 넘기면서 지수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만 현재 5일선이 또 25일선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흐름으로 보여져요. 물론 바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흐름을 봤을 때 5일선, 61선까지 만약에 이제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5일선이 61선까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양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근데 아직까지는 5일선, 61선까지는 도달하기에는 아직 좀 멉니다. 왜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선, 61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5일선이 61선 이탈을 안 하게 된다면 바로 또 살아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갔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너무 크게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일선, 61선까지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뭐 바로 이탈은 하진 않고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우행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뭐 1, 2주 정도 반등 흐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뭐 우행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 이렇게 좀 봅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게 왜냐면 나스닥하고 정반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행 흐름이 뭐 추가적인 우행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61선에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 같은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나스닥 지수하고 정반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다? 우상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3월달 흐름은 살짝 눌림 자리가 잡힌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4월달 흐름은 또 좋아진다.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저는 좀 판단되는 만큼 해외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해외 증시에 의해서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주도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해외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전일 영상을 제가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리딩을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한테도 종목을 금일 추천드리질 않았어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관망을 하고 내일 그 나스닥 해외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면 그래도 어, 주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추천을 드리질 않았어요. 일부러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뭐 유튜브 영상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먹을만한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다만 금일은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으니까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일단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세 종목 지속적으로 좀 모아 나가셔라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중에 뭐 A 프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쌍바닥 흐름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금일도 굉장히 좀 크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뭐 따라붙는 건 좋지는 않죠. 바닥에서 이제 끌고 가시는 거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항대를 보시면 이젠 121선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 그 저항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부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세가 안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뭐 도지형으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2차전지 관련주들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A 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일 대장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했어도 윗골이 또 길게 달았다. 그럼 재매수 관점으로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시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 납북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조80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제가 세 종목을 좀 말씀드렸죠. KNS 그리고 메가터치 그리고 현대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가터치 좋아 보이고요. 일단 뭐 공략하신다면 메가터치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관점 21선 부분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내려왔어요. 앞전에 수급 굉장히 좀 좋게 매수 수급은 굉장히 좀 좋게 들어왔고 그 뒤에서는 이렇게 21선까지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서 이제 KNS 같은 경우도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추천을 또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장대 한번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셔라. 메가터치나 그 KN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하이스틸을 이때 추천을 드렸죠. 다음날에 이렇게 밀렸을 때 이건 영상에도 있으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 드렸어요.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매수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기다리셨다면 20%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추천드린 종목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 외에서는 특징주는 대동스틸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날에 저는 좋게 봤어요. 이날에 종가 베팅하면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아니나 달러 다음날 이렇게 또 강하게 났다.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시총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396억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이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300일선을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다음날 음봉 주정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소폭의 거래량 그리고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어때 윗꼬리를 달렸죠. 다만 최대 거래량으로 역사상 이 최근 봤을 때 최대 거래량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유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베이스였다. 다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죠. 한번 나왔으면 보지 않는 겁니다. 또 최대권에 나와서 또 이꼬리가 나와서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지만 이미 큰 시세가 두 번이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진 마세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또 봐놨으니까 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텔이 이제 대장주였잖아요. 금일 같은 경우에 대동스틸 대장주였지만 대동스틸도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여요. 차트 베이스 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얘는 또 상거래 단일가 매매라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금일 추천줍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 종목 원래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철강 관련주랑,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금일 이제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하방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양전환 될 때보다는 한번 밀렸을 때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밑으로 한번 음봉을 밀렸을 때 공략을 해보셔라. 그리고 내일 당장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난 뒤에 어, 그 내일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예요. 수요일 날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최대 거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밀렸다가 밑꼬리 달리면서 장대한봉으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일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뭐 밑꼬리 달리는 장대한봉이 나올 수 있어도 그런 다음에 또 밀려서 또 윗꼬리 나오는 음봉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나온 다음에 뭐 수요일 날 때 앞전 고점 돌파가 또 강하게 나오는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내일 뭐 추가 주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로 이 종목 또 보고요. 또 한한령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미르가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또 수급이 금일도 들어왔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수급은 강화해서 좀 좋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게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하방 흐름이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좋게 봐요. 저는 여전히 갭으로 튀어나오는 상한가, 그 다음에 갭상승으로 이제 어쩌면 나온 다음에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 나왔지만 밀리진 않았습니다. 양전환으로 끝난 거죠. 상승형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락이 어때요? 나왔다 하더라도 거량이 조금 거량 나왔고,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올 때 거량 실려서 이렇게 나온 형태고, 그 거량 계산을 해보면 이 종목은 답이 나와요. 언제든지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뭐 추가적인 하방 흐름, 얘는 또 시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살짝 밀려서 끝났네요. 그럼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 밀려서 만약에 이렇게 음봉만이 나온다, 적정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에요. 밑꼬리 달리는 정말 장대 한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한가 나와도 할 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언제든지 상한가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캐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와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슈팅에 또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또 밀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형태로 구리게 나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 고점 돌파 나왔을 땐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내용을 봤을 때는 창교육, 이 창교육 웹툰은 굉장히 유명해요. 네이버 웹툰에서 창교육 같은 이 웹툰은 굉장히 좀 유명한 웹툰입니다. 매주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순위가 있거든요. 1등을 달리고 있고 작품도 참 괜찮아요. 제가 좀 이 창극이라는 웹툰을 구독해서 보는지 몰라도 굉장히 괜찮은 속 시원한, 보면 굉장히 속 시원한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랑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히트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렇게 밀렸을 때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앞전 고점 돌파 나오고 밀었다 하더라도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한알령으로 관련해서 슈팅이 나왔지만 더 큰 시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세 번째 양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음봉을 한번 걸쳐줬으면 좋겠어요. 걸쳐주고 뭐 내일 모레부터 다시 양봉 흐름으로 걸쳐가지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이 나오면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뿐만 아니라 뭐 에이스토리도 웹툰에서 뭐 에이스토리도 좋아 보이고 와이랩도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선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추천드린 J2K 바이오를 가져와 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내일 밀리잖아요.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밑꼬리 달린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짝 밀려도 매수 관점입니다. 지수와 상관없어요. 지수가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2K 바이오 왜냐면 지금 매수 거래량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거에 비해서 어때요? 조정 흐름 나왔을 땐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대한번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2K 바이오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AS텍 이 종목도 뭐 계속 눌림 자리 잡으면서 5일선 먹은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셔팅 한번 또 나와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저는 참 궁금해요. 왜 이렇게 상한가를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그냥 밀어 버렸는지. J2K 바이오랑 유사 패턴을 가진 기업인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지속적으로 더 지켜보셔도 괜찮아 보이고,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에 이제 밀린 경우거든요. 근데 상장 예정일이 3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방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 뒤에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장 예정일이 꽤 길기 때문에 3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급등 내보내주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추가 시팅이 나올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J2K 바이오하고 포스코 스틸리온 이 두 종목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지수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을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가 또 올리게 되겠네요. 왜냐면 지수가 충분히 나스닥지도 충분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최대한 영상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